죽음의 암벽에 덤벼든 것은 미련한 용기였을까? 지난번 우리는 인수봉의 탄생과 초등의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1억 7천만 년 전에 솟아오르기 시작한 인수봉.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선 이 바위 봉우리. 그 장엄한 아름다움 뒤에는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인수봉은 죽음의 암벽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몸을 던진 산악인들. 그들은 무모한 집념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불멸의 용기를 증명한 존재였을까요? 지금 인수봉을 뒤흔든 비극의 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10명의 청춘들이 눈 속에 묻힌 지 불과 2년이 흘렀지요. 1971년 11월 28일 서울 북한산 인수봉에서 대형 조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강풍이 몰아치며 결국 2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그중 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전날인 11월 27일 중앙기상대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5, 6도 낮은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영하 8도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했지요. 그러나 사고 당일 오전 북한산의 하늘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약간 쌀쌀했지만 위험을 감지할 만큼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던 탓에 등산객들은 한파주의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인수봉은 주말답게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무렵 서쪽 구파발 방향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능선에 서 있던 등산객들은 차가운 바람에 5분 이상 머물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람 반대편에 위치한 인수봉 전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팀이 암벽 등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최 씨와 동료 8명은 B코스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약 25명의 등반자가 몰려 혼잡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속도가 늦어져 이들이 정상에 도달한 시간은 해질 무렵 오후 5시 반경이었습니다. 정상의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몸이 쓰러질 만큼 강풍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팀은 오버행 쪽 하강을 포기하고 후면으로 신속히 하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동의 로프 중 2동을 연결해 40m 길이로 나누어 하강했으며 일부는 먼저 내려가 백운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가 마지막으로 하강을 마친 시간은 오후 8시경이었습니다. 사방이 모두 암흑같이 깜깜했죠. 그때 오버행 쪽에서 달려온 사람이 동료 김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급히 하강 코스로 달려간 최 씨는 김 씨가 이미 의식을 잃고 하강 코스 아래 3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반자들은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강풍과 추위에 시달려 극도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를 부축해 위로 올렸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백운산장에서 또 다른 동료가 올라와 함께 김 씨를 부축하며 내려가던 중 혹한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버행 아래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조를 외치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북한산 인수봉은 차가운 암벽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절규가 메아리쳤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밤 9시 백운산장.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3명은 동료 김 씨를 급히 눕히고 마사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먹이자 잠시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숨은 결국 밤 10시 20분 차갑게 멎어버렸습니다. 후면하강 팀 가운데 유일한 사망자, 그리고 이날 인수봉 조난 사고의 첫 희생자였습니다. 백운산장에 먼저 도착했던 다른 일행들도 모두 손과 귀에 심한 동상을 입었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오르고 물집이 터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김 군과 동료 3명은 오후 3시 30분 전면 슬랩을 출발해 B코스를 올랐습니다. 인원이 많아 혼잡했지만 과감히 몇 팀을 추월해 저녁 6시 무렵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은 이미 몸조차 가누기 힘들 만큼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버행 쪽에는 광운공고의 11명 팀이 하강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군은 이들을 설득해
비교적 안전한 후면으로 인솔했습니다. 몹시 추운 후면이었지만 다행히 배낭 속에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쓰고 체온을 유지한 채 무사히 하강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올바른 판단과 작은 슬기, 그 덕분에 한 명의 동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팀은 죽음의 하강이라 불릴 만큼 참혹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심 씨와 일행 7명은 오후 2시에 전면 슬랩을 출발했습니다. 한 명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하강하면서 인원은 7명으로 줄었고 이들은 오후 5시경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념 촬영을 마친 뒤 매서운 추위를 피해 곧장 오버행 쪽으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강풍에 날린 로프가 바위 틈에 끼어 매달려 있던 고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학생을 끝까지 돕고 함께 테라스로 하강했습니다. 그러나 테라스에는 이미 강풍과 추위로 지쳐가던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상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2줄의 로프가 바람에 휘말려 다른 로프들과 뒤엉킨 것입니다. 로프를 풀려 했지만 실패했고 테라스에 고립된 사람들은 구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밤 8시 30분. 혹한 속에서 1시간 넘게 시달린 사람들은 차례로 탈진의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심 씨와 한 명의 고등학생만이 남은 이들을 흔들어 깨우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곧 김 씨 팀이 합류해 하강이 이어졌지만 추위와 강풍은 몸을 가누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동상에 걸려 귀와 손이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블루마운틴 클럽도 인수봉에 올랐습니다. 리더 이 씨를 비롯해 여동생 임 씨, 그리고 동료 최, 양, 임, 박, 총 6명은 점심을 인수산장 샘터에서 해결한 뒤 암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거지 물기가 담긴 코펠 뚜껑이 단숨에 얼어붙을 만큼 날씨는 이미 영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2명은 끝내 다시는 산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A 코스를 향한 6명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앞서 있던 7, 8명 팀 때문에 진행은 더뎠지만 마침내 오후 6시 그들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정상을 휘몰아친 강풍. 그들은 후면 하강을 시도하려 했지만 아래쪽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사망. 그 소식에 결국 발걸음을 돌려 다시 정상으로 올라와 오버행 하강을 시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군 입대 전 마지막 등반에 나섰던 청춘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몇몇 젊은이들. 그러나 강풍에 휘말린 네 동의 로프는 엉켜버렸고 하강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씨가 로프를 끌어올려 풀어낸 뒤 그들을 차례로 하강시켰습니다. 곧이어 블루마운틴의 최가 바람에 날리는 로프를 가라앉히기 위해 배낭을 매단 채 내려갔습니다. 뒤이어 몇몇은 무사히 하강했지만 양은 달랐습니다. 그가 로프를 당겨보았을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먼저 하강한 고등학생들이 로프를 잡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여분의 로프를 고정하고 단 한 가닥에 몸을 맡긴 채 허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강풍은 무자비했습니다. 로프는 바위 틈에 걸렸고 양은 무려 1시간 넘게 허공에 매달려 몸부림쳤습니다. 끝내 그는 차디찬 바람 속에서 싸늘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상에 남은 이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테라스 아래 좁은 공간에 11명이 고립된 채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밤 10시, 체감온도 영하 33도, 초속 12m의 칼바람. 그들은 4시간 넘게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밤이 시작됩니다. 1971년 11월 28일 밤 10시, U팀의 막내 18살 이는 의식을 잃은 채 비틀거리다 결국 추락했습니다. 동료들이 붙잡았지만 감각을 잃은 손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은 동료 2명도 비극의 뒤를 따랐습니다. 왕은 점점 깊은 졸음에 빠져들었고 정과 이는 필사적으로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추위 속에서 그들의 몸도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 이는 정, 이, 그리고 임 씨였습니다. 그들을 버티게 한 건 단 하나, 살아야 한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조대가 달빛 아래
조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오버행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시신한구, 그리고 그 밑 좁은 테라스에서 떨며 신음하는 사람들의 군상. 밤 11시 30분, 구조대가 테라스에 닿았을 때 이미 대부분은 의식을 잃었거나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끝내 살아있던 건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지독한 추위에 제대로 된 방풍 의복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남방 셔츠와 얇은 작업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처럼 윈드자켓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조대는 혼신을 다해 생존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끝내 버티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탈진한 최는 땅에 내려서는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구는정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동료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는 긴 고립의 시간을 버티고 버텨 무려 5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마침내 산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3세 청년 임모 군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자의를 내어주어 희생자 중 일부를 산장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22세 김모 군과 일행이 장비를 챙겨 달려갔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명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생존 가능성이 보이는 5명을 구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새벽 0시 20분, 또 다른 등산객 김모 씨 일행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날은 어둡고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새벽 2시 45분, 경찰과 방범대가 합류한 뒤에야 남아있던 10명이 구조되어 백운산장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시신 인양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29일 아침, 거센 북서풍과 혹한 속에서 시작된 작업은 결국 일부만을 옮길 수 있었고 나머지 5구의 시신은 오후가 되어서야 산장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등산객과 경찰은 모두 7구의 시신을 인양했고 16명의 부상자를 산장으로 이송해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충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 암벽 등반의 기술과 장비는 오늘날에 비해 매우 열악했습니다. 선등자 뒤로 여러 명이 따라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대부분의 코스는 침리 형태여서 등반 도중 기상 악화를 직접 감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올랐던 A 코스와 B 코스는 인수봉의 대표적인 침리 코스죠. 제가 1983년 비슷한 인수봉 참사 당시 선인봉 C 코스에 있었을 때도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정 높이 이상 오르면 중간에 내려올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확보할 지점이 마땅치 않아 정상까지 올라야만 하강할 수 있는 코스가 많았던 것이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뒤에도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하강기가 있어 하강 도중에도 멈춰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며 자일이 엉켰을 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당시에는 단지 자일을 직접 몸에 감아 사용하는 스자 하강 방식이 유일한 하강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연 그 당시의 기상예보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강풍과 기습한 파를 그때 제대로 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지요. 이 사고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산행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산은 언제나 겸손과 준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수봉에서 있었던 1971년 그 비극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며 오늘 산을 오르는 우리 모두가 안전과 팀워크,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산은 위대하지만 동시에 무자비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위대함 앞에서 늘 겸손하고 준비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과 희생된 사람 모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예의일 것입니다.